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8일 가을이 왔어요. 네, 가을이 온. 일단 낮은 말고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4시 반에 깼을 때 온도를 보니까 19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은 20도가 넘었겠지만 19도. 드디어 진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20도 아래의 온도를 봤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이죠.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멋진 가을 되십시오. 네, 자, 오늘 장 한마디. 일단 변동성 확대 구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듯. 네, 이게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죠. 7분 동안의 주말에 간략하게 올챙이 배처럼 배가 나온 자전거복을 입고 늙은 아저씨가 쪽팔린지도 모르고 그걸 쫄쫄이를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한 거지. 네, 다음부터는 대가리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네, 자, 그 토요일날 내용을 보면 8월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22,000명이 얼마야? 고용이 22,000명 는 거로 나왔습니다. 보통 얼마 느나요? 예전에 한참 때 2년 전으로 돌리면 얼마까지 늘었죠? 이 수치가 얼마가 나왔어요? 24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때 한 15만 정도 이상만 되면 괜찮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고, 그때는 10만에서 15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질질질질 떨어졌네. 알베르토 무살렘 총재는 BP는 뭐라고 그랬지? 3만에서 8만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자, 이게 얼마 나왔다고? 2만2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금리 떨어질 거야 해서 시초가에 빵 하고 시장 튀면서 사상 최고치 찍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금리는 내려왔는데 일단 물론 기술주들은 좋았어요. 기술주는 계속 빵빵빵 튀었는데, 물론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달랐지만, 은행주들이 이렇게 되면 금리 떨어지면은 예대만진 빠지네 이러면서 은행주가 빠지면서 지수가 빠졌고요. 지수 전반적으로는 튼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용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75,000 예상했는데 22,00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치 수정치가 7월은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73,000, 79,000으로. 근데 6월은 14,000에서 마이너스 13,000으로 고용이 감소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수정된 건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린 이후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50bp 비컷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모두 장기물 가격이 폭등했고 금리는 폭락했죠. 자, 일단 금리 테이블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16에서 4.07로 9bp 정도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단기물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죠. 그럼에도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2년물도 8bp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1년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것은 기정사실, 9월 달에 25bp는 기정사실인데 50bp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작동됐기 때문입니다. 자, 30년물 보시죠. 30년물 4.85에서 4.76이에요. 자, 5% 근처까지 갔다는 걸 참고해 보면 상당히 큰 폭의 가격 변동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미국 채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러나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엔화 환율을 따라갈 건데, 이 환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전해드릴 게 많아서 말이 좀 빠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고용 관련된 연준 인사의 최근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연준 인사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연준 FOMC 회의할 때까지는 아무 얘기 못 듣는데요. 그래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총재 발언이 있었어요. 고용 시장 둔화,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 불확실성이 큰 상황, 조금 더 지켜볼 필요. 고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자 숫자보다는 실업률이 중요했는데, 자, 지난주 고용 관련 데이터 한번 볼까요? 고용 관련 데이터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비농업 고용 숫자는 쭉 빠졌는데, 실업률 쪽에서 보면 실업률도 증가했어요. 4.2%에서 4.3%로
U6 실업률도 7.9에서 8.1로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3%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임금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업률은 모든 경제지표 중에서 앞단이야 중단이야 후단이야,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되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 공부 차원으로 쉬운 거지만 실업률은 앞단이야 중단이야 뒷단이야? 답은 아주 뒷단이죠. 아주 뒷단입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앞에 단의 경제 상황들은 이미 뭔가 좀 안 좋다는 얘기죠. 뭔가 좀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연합인포맥스에서 다행히 현장 소리를 몇 가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안 좋은 게 정확하게 뭐냐면 불균형한 상황이다.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말이죠. 볼까요? 맥도날드의 그 CEO가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3.8%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고객의 방문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맥도날드의 그 세트 가격이 엄청 올랐다죠. 한 20달러 한다면서 미국에서 막 20몇 달러 한다고. 그러면 한국 돈으로 막 거의 3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우리보다는 튀김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줘.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엄청 많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올랐다는 거죠. 저 미국에 계신 현지 특파원들 얼마 하는지 불러주세요. 빅맥 세트 지금 얼마인지.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 얘기를 더 했어요. 이게 이제 결정타인데 재미난 얘기인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맥도날드를 훨씬 자주 이용하는 핵심 고객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부잣집에서 야 우리 외식 가자, 오늘은 뭐 빅맥 세트 콜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조금 어렵고 힘든, 얘들아 오늘은 그래 외식 한번 하자, 그래 빅맥 세트 어때? 그러면 아이들이 네 저는 장난감 되는 걸로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조금 좋은 데 가겠죠.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죠? 자, 그리고 또 호텔 부킹닷컴, 부킹홀딩스 CFO의 발언도 있습니다. 미국의 고소득 소비자는 5성급 호텔이나, 야 요즘 미국 5성급 호텔 얼마예요? 특파원님들 알려주세요. 가본 적이 없나? 자, 5성 알잖아. 그래도 요금은 옆에서 보니까. 자, 5성급 호텔이나 해외여행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한 소비를 보인다. 반면 저소득층은 훨씬 더 신중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고 저렴한 국내 여행과 저가 호텔에 대한 수요에도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뭐야? 저가 호텔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여기서 신용카드 연체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의 2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90일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12.27%를 기록했다는 거죠. 사상 최고치는 2011년 2분기, 그러니까 2008년 리만 사태 나고 사람들 다 거덜나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용카드 일단 썼는데 못 갚은 거지 그때. 그게 13.7%였는데 이번에 90일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12.27%.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발언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자, 이거는 이번 주 확인됩니다. 이번 주 그 미국의 금융 스케줄을 보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CPI 발표됩니다. 그리고 PPI 발표되죠. PPI 지난달에 전월 대비 얼마? 0.9% 미친 수치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PPI는 지난달이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PPI보다도 CPI가 상당히 중요하다. 전월 대비 얼마가 나올 것이냐인데 아마 0.3%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3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낮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불균형하게 침체되고 있고. 자, 결국 이건 뭐예요? 세금 잘 걷어가지고 잘 뿌려주면, 고루고루 잘 뿌려주면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의 맹점인 거지 이것이. 예,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고, 우리가 찔링님하고 함께 이 중국에 대한 현장 얘기, 현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들을 아는데 이게 국가주의, 국가 자본주의 또는 국가 계획
국가주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우리도 근데 국가주의로 우리나라 카피한 거잖아, 중국이. 그쵸?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럴 때는 국가주의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물론 컨설팅은 미국으로부터 받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런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거 해결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은 막아잡기려면 채권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 장기 물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금리 쪽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가 거의 명확해졌기 때문에 같이 금리가 따라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채권 장기 쪽 괜찮다라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트럼프는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네, 관세 풀면 되잖아. 관세 풀면 됩니다. 저는 무기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만약에 지수가 4월 달처럼 작살이 나면 뭔가 푸는 조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 중에 정치 이벤트가 큰 게 있습니다. 8일 이제 오늘이네. 자, 프랑스 하원에서 프랑스와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중론은 여기서 신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정부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한 얘기죠. 지금 나라가 재정이 파탄이 났으니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물론 그렇다고 이제 공휴일 2개까지 빼가지고 더 열받게 했지만 사람들을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려울 것 같죠. 그리고 1번 어제 오후 6시에 시게로 총리께서 이제 자민당 총재를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에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금융권에서는 그나마 시게로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꽤 있었어요. 이분이 왜냐? 은행 출신이야. 그래서 금리에 대한 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까지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죠. 전 세계에서 정부의 GDP 대비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빚이 제일 얼마지? 250%인가? 되죠? 어디죠? 1번입니다. 네, 1번. 네. 좀 100% 좀 넘어가는 유럽 국가에 저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그냥 꼬장꼬장하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쌀값 폭등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한국 쌀 팔면 그냥 솔드아웃이라면서요. 지금 일본에서 그냥 바로 솔드아웃이라는. 자, 그러니까 참 그나마 순종적인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통화 가치 계속 떨어뜨리면서. 근데 결국은 저거잖아. 그럼 기업들이 돈을 벌어 수출해서, 그럼 기업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려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지금 그건 못한다. 그런 상황이다. 참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난주 재미난 뉴스는 테슬라 쪽에서 나타났죠. 테슬라가 폭등세를 보였는데 CEO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시장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가 매우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천문학적인 보상 패키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보상 패키지를 받았느냐?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표를 보시면 이 마일스톤 1, 2, 3, 4 해가지고 12까지 있습니다. 12단계의 마일스톤을 적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에비타하고, 야, 여기서 에비타를 제시했네. 에비타를 ROE가 아니고 참, 에비타가 50빌리언 맞나? 네, 50빌리언. 그다음에 그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단계에 진입하면 총 주식의 1%를 스탁 옵션으로 주기로 했어요. 지금 거의 뭐 1조 달러 근처 되니까 더블 내면은 1% 받는다. 그래서 지금 12단계인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1%씩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은 8.5달러까지 시총을 만들어주면은 12% 주겠다는 건데, 그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앞단에 이제 옆에 이제 추가적인 그 옵션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200만 대의 테슬라를 팔아야 되고, 100만 대의 그 FSD를 깔아야 되고, 또 1000만 대구나. 1000만 대를 깔고 또 100만 대의 로봇을 만들어야 되고, 또 100만 대의 로봇 택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옵션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겠죠? 로봇 택시가 제일 어렵다, 여러분, 그죠? 로봇 택시 거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차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이제 로봇 택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내년부터 2대 시작되면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예?
그렇죠? 항상 이분이 얘기한 것의 달성 시기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분은 그 CEO니까 당연히 우리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앞서서 얘기하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한 1년이나 2년 정도 뒤로 미뤄서 생각하면 적당히 맞더라. 뭐 이건 우리가 이제 계속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그러면은 회사 순자산 2배로 늘리면은 이렇게 지분 1%씩 받고 1%씩 받고 이러면 되나? 나는 이거 작으니까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네, 작으니까 쉬운 거고요. 이렇게 커지면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현재 시점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얼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근처까지 갔던 거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보다 2배나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보통 일은 아닌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다면 이거 달성한 날도 빠르게 오겠죠. 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증산과 점유율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유가에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한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관세 관련된 영향으로는 지금 한쪽에서는 아주 많이 안 올라갈 여지가 생긴 거죠. 유가가 이렇게 딱 멈춰 있습니다. 유가 멈춰 있고 그다음에 CPI를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뭐다? 네, 렌트. 네. 주택 관련 비용들이에요. 주택 관련 비용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나 이런 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 3.0에서 3.5, 4.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3.0에서 계속 비비는 거지. 계속 비비고 전년도에 꽤 높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기저효과로 보면 그냥 계속 그냥 3.0에서 2점 얼마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계속 갈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환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프랑스 1번. 환율 볼까요? 지금 업데이트를 한번 시켰는데 업데이트 됐나? 환율 테이블 보면 제가 이제 지금 불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엔화가 얼마냐? 저 사건이 터졌으니까 엔화가 지금 지난주에 147엔이었거든요. 지금 148.26이에요. 그래서 100엔당 940원 하던 게 지금 935원입니다. 물론 한국도 개장하게 되면 1번 따라가서 약세로 조금 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1번 엔화는 시게루 총리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약세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럼 유로는 어떻게 돼요? 프랑스 총리 반영됐다고 해도 저렇게 만약에 불신임이 되면 유로화도 약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 자 이러면 금값은 어떻게 되겠어? 네, 원자재 가격 볼까요? 금값은 뭐 그냥 사상 최고치 연일 사상 최고치죠. 이렇게 되면 은값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3,653 온스당 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참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게 제일 좋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 월급 받고 쉬세요. 이렇게 되는데 임금을 반영시키려면 기업들이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물건값도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의 앞단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값 빨리 올려서 수익이 많이 나서 임금도 빨리 올려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주려면 한참이 걸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임금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통화가치 떨어지는 데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 이런 거 고민 안 하는 세상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복잡한 세상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인기 없는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 자산 가치를 지키려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8일 한국 장전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충격을 줄지라도 통화치 하락이 우리의 자산 가격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월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3차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차 그동안의 상법 개정은 금연 딱지를 붙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꽤나 긴 시간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의무 소각, 이거는 수급에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 이 건까지 되면 요거는 금연 딱지 위에 뭘 더 붙였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금연 딱지를 붙이로 단속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지역은 바로 금연이 되겠죠. 이번 만약에 자살 매입 분의 자동 소각건은 사실 굉장히 큰 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안녕.